안녕하세요. 방일춘입니다. 오늘 요거 해보려고요. 경매. 큰 돈을 버는 방법. 있어요, 여러분. 큰 돈을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식이, 제가 항상 그러죠. 곧 돈이다. 그리고 지식의 기반 위에 배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배짱의 기반 위에 시간은 내 편이다. 시간에 투자해야 된다. 요 세 개만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100%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예를 들어서 강의 교재 판매는 제가 이제 강의 후단에 말씀드릴 거예요. 자, 우리 500 요게 510강이죠. 511강에 다음 시간에도 이거 계속 연속해서 할 거예요. 제가 전 시간에 계속해서 여기 임야개발, 농지개발, 비교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전 시간에는 건축허가권, 개발행위허가권, 산지허가권 요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여기까지는 다 위에까지는 공개를 했는데, 이건 공개를 안 했죠, 사실은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공개를 안 했고, 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경매에서 큰 돈을 벌려면 여러분, 남들이 다 하는, 왜 마우스가 왜 이러냐? 남들이 다 하는 아파트, 그죠? 아파트, 그런 거 하실 겁니까? 이거 돈 크게 안 됩니다, 여러분. 부동산의 상승 시기에 다른 사람들은 바보예요? 바보 아니에요. 경쟁 막 10명, 20명씩 들어오는 이 아파트에서 돈 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큰 돈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경매를 해온, 과정을 보면 아파트 가지고 큰 돈을 버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파트가 황금성도 좋고 모든 면에서 매매하기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아파트로 많이 쏠리긴 하는 거죠. 왜 우리 생활에서 우리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매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그죠? 제가 100억대 자산가, 바이오회사 회장님, 대전에 사신 1000억대 자산가, 그죠? 저기 울산에 사시는 500억대 자산가, 5년 만에 이렇게 이룬 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분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지식이에요, 지식. 지식이에요. 지식의 기반 위에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배짱. 지식도 없는 사람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지식도 없는 사람이 배짱 피면 패가 망신합니다. 그래서 돈 되는 유형을 가만히 살펴보면, 큰 돈을 버는 유형을 살펴보면 이거예요. 건축허가권, 개발행위허가권, 농지전용허가권, 산지전용허가권, 지분경매, 특히 역경매, 이런 거 제가 많이 강조를 많이 했죠. 제 교재에서, 제 강의에서. 역경매 걱정하지 마라. 여기까지는 제가 다 공개해드린 거예요. 그죠? 여기. 또 여기도 이제 일부, 남들이 알고 있는 것들, 일부 고급이라고 하는 선수들의 영역까지 제가 공개를 했어요. 그렇지만 초고급의 선수 영역은 제가 공개를 안 했죠. 그것은 제가 전 시간에 이것이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초고수의 영역이다. 왜? 공무원들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돈을 크게 벌고요. 제가 이제 요 근래 강의했던 것 중에 맹지낙찰에서 큰 돈이 됩니다. 맹지라고 매매 안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부동산 플래닛이나 아니면 밸류맵을 보면 맹지도 수없이 많이 매매됩니다. 오히려 일반 좋은 물건들보다요 더 많이 매매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맹지를 낙찰을 받아서 제가 돈 번 얘기 많이 해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법정이상권, 유치권. 요것은 뭐 조금만 공부하면 다 할 수 있는 거고, 요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정말 요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요것은 노하우가 없는 사람들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죠? 노하우가 없는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잠깐 힌트 하나만 드리자면, 더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맹지를 투자할 때 원칙이 있어요. 보통 맹지가 경매로 나오게 되면 공시지가보다 약간 1.5배 정도 높게 나옵니다. 그죠? 그럼 요게 한 50%, 40%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공시지가보다 한 50%의 낙찰을 받습니다, 저는요. 또는 40%의 낙찰을 받아요. 그래서 공시지가 아래에서 판다. 근데 물건이 좋아야 되겠죠. 그 맹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저만이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돈을 버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지분경매, 역경매, 이것은 뭐 제가 다 역경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수없이 대한민국 최초로 역경매에 대해 제가 강의를 했고 유튜브 지금 보면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학관 요것은 제가 다 공개를 했던 거고, 그죠? 그리고 건축의학관, 정말 이 부분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경매의 꽃이에요. 경매에서 꽃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큰 돈을 벌고 싶은데 지식이 없어. 지식이 그냥 남들이 이뤄놓은 것들 남들한테 어떻게 거저먹을까,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이상한가, 거저먹을까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쉽게 갈까,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요것은 굉장히 요 부분만, 지금 아까 이 표하고 또 바로 위에 있는 표 있죠, 요것만 딱 정리가 되더라도 요 표를 만들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공법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민법, 판례 이런 것들이 뭐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런 거 못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거 절대 못 만듭니다. 물론 또 제 거 보고 또 따라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 거 보면 항상 따라하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다고. 특히 강사들, 유튜버들, 하수들 진짜 막 너무 많아 진짜 보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학원을 다니시라고. 학원 3, 4개월 다니셔서 권리분석은 학원에서 배우세요. 그죠? 권리분석을 전 강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돈을 버시려면 정말 공부하세요. 공부하시면 큰 돈이 보여요. 큰 돈이 보입니다. 여기서 큰 돈이 있어요. 여기서 건축학관. 자, 오늘은 말 나왔으니까 요거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물론 제가 이제 전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자, 다음 시간에 할게. 요게 이제 예시예요. 예시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자,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요 근래 요거 3건의 상담을 받았다고 했죠. 3건의 상담을 받았는데 간만 보고 간 사람도 있고, 그죠? 간만 보고 간 사람도 꽤 있어요. 근데 저는 답변 안 해주죠. 근데 굳이 어렵게 낙찰 받아놓고 잠 못 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공무원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공무원하고 대화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건축허가권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허가권, 이 허가권에 대해서, 그죠?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요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지워볼게요. 자, 두 가지 경우,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을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는 경우. 자, 첫 번째,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그죠? 두 번째 경우, 토지가 있어. 자, 그런데 토지하고 건물이 똑같이 경매로 나왔어요. 경매로 나왔어. 근데 이게 미완성 건물이야. 미완성 건물. 그러면 여기에 건축 허가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 허가권이 있죠. 자, 우리가 그래서 미완성 건축물이라고 했어요. 네, 건축 허가권이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낙찰받은 것 같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또는 토지 등기부등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토지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가면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서류가 아니다 해서 명의 변경을 안 해주는 공무원도 있어요. 그 공무원은 최신 판례를 모르는 거예요. 최신 판례를 모르고 공부를 안 하는 공무원입니다. 등기부등본을 가져가도 여러분, 내가 토지 낙찰을 받고 내 명의로 잔금을 납부하면 제 명의로 등기부등본이 이제 이전이 되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가도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공무원도 지금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막 법으로 가고 그러죠. 대법원 판례 있습니다. 최신 판례예요. 자, 이렇게 내가 두 개 낙찰을 받았어. 그런데 공무원한테 가져가면 공무원이 뭐라고 하죠? 이건요,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이건 해드릴게요.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해드릴게요. 뭐 매각대금 완납증명서나 또 뭐 그와 관련된 서류 가져오세요. 그러면 공무원은 매각대금 완납증명서가 이거 하나가 서류인 줄 알고 요것만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외에도 이것이 아니더라도 제가 했죠. 등기부등본이 될 수도 있다. 대법원 판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되든 간에 요런 경우, 건물과 토지, 미완성인 건물과 토지가 경매로 나와서 동시에 제가 낙찰을 받았어. 요런 경우에는
100% 건축허가권 명의 변경 해줍니다.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이라고 하죠.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지금부터 생기는 거예요. 자, 어떤 토지가 나왔다겠죠. 제가 이거 토지가 이 토지만 나왔죠. 토지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토지 위에 뭐 이렇게 콘크리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뭐 건물을 지려고 그죠? 착공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착공은 당연히 착공 신고를 했고 착공도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콘크리트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콘크리트까지 공사를 탓을 해놨어. 그리고 뭐 H빔도 박아놓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자, 보통은 이제 이런 것은 토지의 부합물이기 때문에 토지하고 같이 이제 경매가 청구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럼 자, 토지만 경매가 나왔어. 토지의 부합물을 판단해서 토지만 경매를 받았어요. 경매사령관이 받았어. 그럼 요걸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를 가지고 이제 착 또 씩씩한 마음으로 또 공무원한테 갑니다. 공무원한테 가요. 자, 내가 이 땅을 낙찰받았다. 여기 건축허가권 지금 있지 않냐?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을 해주라. 나한테 해주라. 낙찰자인 나한테 해주라. 공무원이 뭐라고 할까요? 안 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판례는 대법원 판례,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낙찰 받았을 때 판례고, 그죠? 요것은 지금 토지만 낙찰 받으신 거 아닙니까? 토지만 낙찰 받았기 때문에 요 판례하고 틀리다. 그래서 공무원은 절대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을 안 해줍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 건축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르는 게 값입니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부르는 게 값이다. 그럼 이런 물건들은 많이 떨어지겠죠. 이렇게요. 많이 유찰됩니다. 보통 50% 60%에서 낙찰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저한테는 있어요. 대부분 대한민국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몰라요. 제가 일부 옛날에 어떤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그 경매 사이트가 있죠. 거기다가 제가 질의에 물어봤어요. 질문을 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건물과 토지를 낙찰받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내가 물어보는 건 그게 아닌데 이건데 자, 건물과 토지를 낙찰받을 때는 문제없다. 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옆집 강아지도 알고 있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블루오션의 영역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블루오션의 영역이에요. 국토부 지침 저한테 뭐 10만원 줄 테니까 뭐 저한테 송부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분들 수록해 가지고 저는 안 보내줘요. 안 보내드려요. 그냥 알아서 찾아보십시오. 국토부에 질의하시든지 알아서 찾아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런 경우 공무원도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줘요. 절대 안 해줍니다. 제가 전 시간에 요런 물건 제가 수없이 많이 해결했다고 말씀드렸죠. 상담도 해봤고 이런 물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보기도 했고 또 상담료도 많이 받아보기도 했고 옛날에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한 달에 보통 저한테 문의 들어오는 게요. 보통 서너 건씩 무조건 기본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이거 저한테. 이것은 제가 전문가거든요. 근데 요것은 제가 싸게는 안 해드려요. 제가 그래서 공무원은 분명히 100% 안 됩니다. 서로 합의하든지 명의 변경 받아오든지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이제는 난감해지는 거예요. 난감해지는 거예요. 이제 난감해지는 거라고요. 그죠? 난감해지죠. 이런 게 여러분들 블루오션이에요. 이런 것들이 블루오션입니다. 공무원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 왜 박영춘은 된다고 하냐? 경매사령관은 된다고 하냐? 왜? 저는 그러한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러한 쪽에 공부를 좀 오랫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고민을 깊이 많이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자료를 공무원한테 주면 100%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편 건축허가권자한테도 제가 아주 유리한 상태에서 뭐 내가 이걸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죠? 건축허가권을 날로 먹으는 거. 이 사람도 지금 망해가지고 사실은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 사람을 날로 먹습니까? 그래, 당신이 건축허가 내는데 1억 들어갔어. 그럼 나한테 뭐 내가 다 줄 수는 없고 한 3천만 원만 달라. 응? 주겠다. 나도 어차피 뭐 설계 변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그것만 주겠다. 그러면 아주 저렴하게 합의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억이라는 돈을 전략할 수 있는데, 그죠?
몇백만 원 돈이 아깝습니까? 이 컨설팅비가? 저는 그런 거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시간 투자, 시간 낭비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또 이거 마음고생도 얼마나 심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 아직도 대한민국엔 천지입니다. 천지 물건이. 천지예요. 낙찰받고 저한테 상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낙찰받고 저한테 상담해봤자 저는 상담 안 해드려요. 저는 돈을 요구합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돈을 요구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낙찰받고 상담한다라도 저는 돈을 기본적으로 300만원 이상 요구합니다. 제가요. 왜? 이분 낙찰받은 분한테도 300만원 돈 투자하고도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죠? 공무원이 안 된다고 하는 거 저는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공무원이 안 된다고 하는 거 저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그 다음에 요거 지분 경매 중에서도 역경매 조심해라. 강아지 풋성 소리다. 그죠? 맹지 낙찰 요거 정말 여러분들 연구 많이 하십시오. 제가 아까 힌트 하나 드렸죠? 맹지 낙찰. 여러분한테 힌트를 좀 드리려면 더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제가 보통 이제 저는 가격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죠? 공시지가에, 30%에서 50% 사이에 낙찰받아서, 공시지가 아래에서 판다. 약간 못 미치게. 왜? 나도 이득이고, 사는 사람도 이득이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감정가는 공시지가 한 1.5배 되죠. 맹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1.5배 됩니다, 여러분. 요렇게. 그럼 이걸 나는 팔아먹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맹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남들은 뭐 맹지 탈출 그렇게 얘기하면서 쓰잘데기 없는 얘기만 해요. 쓰잘데기 없는 얘기. 너도 알고 나도 알건 얘기. 그죠? 뭐 두꺼봐 내가 얘기했잖아. 두꺼봐 내 땅 줄게 헌 땅 줄게 새 땅 주라 뭐 그런 얘기. 네 땅 어디 땅을 교환한다. 뭐 국어를 통해서 뭐 건축가가 된다. 뭐 교환을 한다. 내 땅 조금 줄 테니까 네 땅 조금 내 땅 많이 줄 테니까 네 땅 돈 조금 내주라. 그딴 식 이런 뭐 20년 전에도 그렇고 30년 전에도 그렇고 이딴 얘기를 아직도 하는 유튜브 방송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이 맹지 낙찰 진정한 맹지 낙찰을 모르는 거예요. 하수 중에 아유 또 욕을 하려고 그래. 하수 중에 진짜 하수들이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른 것들을. 그죠? 그리고 제가 법정기상권 강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제 교재 나와 있지만 법정기상권 성립하는 물건이 똘똘한 상가보다 100배 낫습니다. 100배.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벌려면 역발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으면 정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끝까지 해결을 해야 돼요. 내가 돈이 얼마 들어갔든 간에 끝까지 해결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노력도 안 해요. 그런 노력을 안 해요. 물론 제가 뭐 이런 것들 알려드리려면 쉽게 금방 알려드려요. 그죠? 저도 뭐 5년, 6년, 7년 그렇게 고민하고 정말 파고 또 파고 그래서 완성된 어떤 지식이기 때문에 쉽게 남들한테 주진 않죠. 솔직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거에. 제가 농담으로 제 이제 바탕화면에 보면 요 근래 일은 그 상담이 많이 들어오니까 요거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이 있어요.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요거에 대해서 여기 20페이지짜리거든요. 20페이지짜리인데 요걸 제가 사실은 요 자료만 제가 100만원씩 받고 팔아요. 사실은요. 100만원씩 받고 팔아요. 뭐 아까 300만원 얘기했는데 근데 여러분들한테 잘 안 팔 거예요. 이것은요. 왜냐하면 이거 소문나버리면 제가 이것은 진짜 오랜 기간 동안 경매를 6, 7년, 7, 8년 하면서 궁금해했던 거 그리고 정말 이 건축 관계에 있어서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에 있어서 궁금했던 것들을 제가 집대성한 어떤 그 공무원을 설득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거든요. 공무원은 당연히 해줄 수밖에 없어요. 요것은 제가 사실은 100만원씩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건 판매를 안 합니다. 근데 뭐 좀 해달라고 하면 제가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딱 갖고 있으면 어떠한 물건들 돈 진짜 뭐 쉽게는 아니지만 돈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좀 말이 딴 데로 다 갔는데 죄송하고요. 오늘 제가 그래서 요런 부분들 그러니까 요것도 이 다음 시간에 할 강의도 요거예요. 실전 사례죠. 근데 실질적으로 요 물건을 가지고 그죠? 지방법원, 고등법원까지 항소했던 이 물건이 이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도 똑같아요, 여러분. 볼까요, 한번요? 그러면 어떤 사건인지 대충 보여드릴게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요거 보면 자
착공신고 들어갔겠죠. 자, 토지 위에 콘크리트가 쳐져 있잖아요. 그죠? 토지 위에 콘크리트가 쳐져 있죠. 건물을 얹히려고. 여기 토지 위에 콘크리트가 쳐져 있죠. 이렇게요. 그죠? 기소작업이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소작업. 말 그대로. 기소작업이라고 하죠. 이걸요. 기소작업이라고 하는데, 기소작업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요게, 어떤 사건이냐면, A라는 사람이 건축허가권을 가지고 있어요. A라는 사람이 건축허가권을 가지고 있어. 그죠? 그런데 해당 관청에서 이 건축허가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취소에 대한 반려를 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이렇게 있다면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낙찰 받았다면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신청하면 바로 돼요. 바로 돼요. 바로 된다고요. 이것도 어렵나요? 요것은 판례하고 국토부 지침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요렇게 건물도 아니야. 건물도 아니에요. 그죠? 그냥 기소작업 건물 올리려고 공구리만 친 거야. 이렇게 바닥에다가. 그러면 이런 경우는 공무원이 100% 그래요. 100% 그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와 건물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에 관련된 사항은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낙찰 받았을 때 얘기입니다. 라고 답변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또 붕 뜨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도 붕 떠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여러분들 모른다고요. 자, 그래서 보면 뭐냐면 이게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 수리 처분을 취소한다. 이게 청구 취지거든요. 청구 취지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쭉 내려볼게요.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남광토건 아시죠 여러분? 남광토건 굉장히 유명한 회사 있죠 옛날에. 지금은 옛날에 부도났나 이게? 그죠? 남광토건으로 최고가 매수신 외과결정을 받고 토지 및 이 사건 건축물을 낙찰받아 토지에 관련하여 남광토건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쭉 내려볼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토지에 이 가공물이 있을 때, 그죠? 가공물이 있을 때 또는 기소작업 또는 토공사만 돼 있든지 아니면 뭐 철근 아니 뭐 콘크리트 공사가 돼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건축허가 명의 변경 안 해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등기부등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이 그죠? 뭐 그 권리관계를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가 아닌가 그죠?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그 때문에 이거하고는 조금 약간 어긋난 건데 이 사람은 매각가 결정 그러니까 이게 뭐 매각되고 만납 증명서를 낸 게 아니라 토지 등기부를 낸 거예요. 토지 등기부를. 근데 토지 등기부도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라는 건 맞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 사건 제가 한번 공개해드렸어요. 요 사건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까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 그거하고는 관계없는데 결국에는 원고 패소 나왔어요. 자, 정리해드릴게요.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에 건축물이 없고 뭐 지하 터파기만 돼 있다든가 뭐 바닥에 철근 아니 콘크리트 타설만 돼 있다든가 뭐 HB만 박혀 있다든가 뭐 이런 구착 작업만 돼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토지의 부합물로 보기 때문에 토지만 경매로 나오거든요. 토지만 경매. 근데 이런 것은 토지와 경매가 같이 경매로 나옵니다. 이런 것은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신청을 하면 바로 된다. 그렇지만 요것은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은 왜? 말 그대로 건축이라는 건 뭡니까? 건물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건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신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건물이 없는데 무슨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을 신청하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공무원한테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신청해 주세요. 매각되고 만납 중에서 띵 갖다 주면 X, NO, 안 됩니다. 해줄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요. 100% 나옵니다. 100%. 여러분들 이때부터 이제 딱 막히기 시작하는 거죠. 딱 막혀. 띠 합니다. 머리가 이제. 띠하여. 근데 이렇게 이제 깊은 것까지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 돈 될 수 있어요. 진짜 큰 돈 벌 수 있습니다. 요것뿐만 아니라, 뭐 이런 지분 경매 중에서 역경매 무서워, 역경매 뭐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진짜 입에서 막 액소리 나오려고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원 다니면서 이것저것 주워듣다 보니까 배우다 보면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겉만 먹어. 왜 그 깊은 내용을 모르고 겉만 먹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학원에서는 그냥 권리 분석만 열심히 배우시라고. 나머지는 거기 학원에서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맨 공동 투자나 해야 되고, 그죠? 지분 투자나 같이 해야 되고, 맨 그러죠. 그리고 요런 거 맹진학찰 요것은 대한민국에 저하고 그다음에 부산에 계시는 강동열 사장님, 대한민국 1인자입니다. 이분이 저랑 같이 요거 정말 중요한 핵심 내용이 많이 언제 제가 요거 한번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강동열 사장님 모시고 같이 요거에 대해서 요것도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볼 생각이 지금 갖고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 돈을 벌려면 좀 말이 좀 제가 사실은 오늘 저희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시합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술을 한잔 먹고 자다 일어나서 좀 알딸딸해요. 말이 자꾸 이제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경매에서 큰 돈은 이런 곳에 있다. 돈 되는 물건은 지식과 배짱과 시간 투자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 부분은 기본적인 권리 분석이 끝나면 이쪽 부분 한번 좀 파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일반론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역발상적인 걸 얘기해야 돼요. 항상 역발상적인 거로 생각하세요. 그죠? 항상 경매를 공부하려면 내가 낙찰 받았다 라는 가정하에 출구 전략부터 해서 다 세워보십시오, 여러분. 누구한테 팔 것인가, 누가 이걸 사줄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해야지 남들이 사줄 것인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답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여튼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강의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문자 주세요. 문자 주시면 되고, 오늘 두 분이 사셨나? 뭐 이제 잡다한 얘기니까 안 들으셔도 돼요, 여러분. 이제 나가셔도 돼요. 오늘 몇 분이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두 분이 사셨나? 잠깐만요. 메일 한번 보고 몇 분한테 보내드리는가 보여드릴까요? 오늘 두 분 사셨으면 이제 24분 남으신 거예요. 아이고, 오늘 보낸 메일이 있구나. 오늘 두 분 사셨네. 어저께 25분 남았는데 이제 오늘 두 분 사셨죠? 두 분 메인 교재 서브 교재입니다. 그래서 두 분 사셨는데 이제 23분 남았습니다. 23분 남았으니까 혹시 진짜 경매 깊은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제 교재 가지고 공부하세요, 여러분. 학원 다녀서 이런 내용 없습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고요. 그분들 이렇게 대다수 많은 분들이 실력도 저보다는 없을 거예요. 없을 거니까 어쨌든 제 강의 교재 가지고 공부하시면 돈 많이 되실 거고 돈 벌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아무튼 이제 23분 남았으니까 사실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안 그러면 유튜브 이것저것 조금씩 들으면서 공부하겠다 그런 분들은 안 사셔도 돼요. 굳이 그죠? 돈이 나중에 인생에서 48만원이 큰 돈이고 48만원이 4억이 될지 40억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좀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는 조금 제가 이제 많이 설명해 드리니까 질렸으니까 요거 안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요거 건너뛸 거예요. 건너뛰고 부동산을 가장 빨리 파는 방법. 요거 이제 우리 교재 구매하신 사장님께서 낙찰 받으신 물건인데 요거 다음 시간에는 511강에서 할게요. 511강에서 요걸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가장 빨리 파는 방법, 빨리 팔 수 있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좀 횡설수설해서 죄송해요. 횡설수설해서 죄송한데 이해해 주십시오. 교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